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시 유엔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선별해서 답변 드리는 짧은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특강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강 교수는 뭐 먹고 사는지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다음 혹시 절대 안 먹는 식품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받는데요. 절대 안 먹는 식품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안 좋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절대 안 먹는다 이런 건 사실은 뭐 거의 없는데 있긴 있습니다. 예, 그 절대 제 돈 주고 절대 구매 안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저도 한 최근 10년간은 아무튼 제 돈 주고 먹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그 이유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구매하지 않고 먹지 않는 건 바로 요겁니다. 그냥 컵라면이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이 용기를 보세요. 용기. 일반 용기 중에서 이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 있죠. 그런 컵라면은 절대 제 돈 주고는 사 먹지 않습니다. 남이 사줘도 저건 안 먹어요. 참고로. 왜냐면 일반 보통 그 컵 용기가 종이컵 그 컵라면 용기가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코팅한 거고 하나는 저렇게 흰색 느낌의 어떤 저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거 있죠. 저런 걸 전문 용어로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합니다. PS라고도 하는데요. 그 PS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발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미세한 기공을 만들어서 제조하는 게 바로 저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저걸 제가 왜 안 먹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불가피하게 미세하게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 성분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 붓게 되면요. 당연히 잔류하고 있던 미량이지만 스타이렌 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부가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미량이지만 그건 잔류하고 있던 스타이렌이 검출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물론 그 정부 조사에서는 인체 노출 안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뭐 괜찮은 수준이다라 말은 했었어요. 그런데 근데 하지만 저 스테라인 자체가 독성 결과 너무 역사 길거든요. 뭐 바람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신경계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식 독성이라든지 이런 독성 결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런 걸 굳이 저걸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찝찝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좀 안 먹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최근에 나온 결과들 또 보면 먹기가 싫어져요.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보통 미세 플라스틱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PS, 아까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좀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PS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 논문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꼽아 보면요. 보통 2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일단은 그 동물 실험이지만 많이 먹여봤을 때 동물한테 많이 먹여봤을 때 위암 세포의 암세포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이 속도, 암이 전이 되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전이 속도도 더 빠르게 하더라. 심지어 항암제 내성도 일으키더라. 이런 거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이런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니 저거는 왕창 먹였을 때 얘기고 우리가 저렇게까지 왕창 먹을 일이 있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충격적인 논문이 나옵니다. 어떤 논문? 이거 되게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뭐냐면 과연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안 먹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경에서 관찰될 정도로 아주 저농도, 과연 저농도에서도 어떤 신경 독성을 일으킬까?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고 이제 어떤 연구진이 연구를 해봤더니 특히 어떤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해서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런 아주 저농도에서도 운동 기능 이상을 일으키더라. 실제로 파킨슨병과 관련된 어떤 운동 이상을 일으킨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작년에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인간한테 바로 대입할 수는 없죠. 물론 좀 추석 후속 연구가 충분히 돼야지만 좀 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PS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독성 결과가 너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많이 먹으면 많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저 사발면 용기가 어쩔 수 없이 PS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기공이 많아지면서 표면적이 늘어난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물성이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때 음식 마찰 생기죠. 우리가 젓가락으로 긁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과량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 없는 PS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러니까 제가 컵라면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특정 그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사발면은 제가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업체에서 저런 거 안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 어떤 기자인가 어떤 관계자분이 그 관련 업계 그 라면 업계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나 봐요. 이거 그냥 자꾸 요즘 논란이 많으니까 다른 그냥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코팅한 걸로만 하자라고 이제 질문해봤나 봐요. 건의를 해봤는데 그 답변이 뭐였냐면 아 그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맛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바뀌면 라면 맛이 바뀐답니다. 왜냐하면 열 보존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이 바뀌기 때문에 이미 그 맛에 길들여진 사람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꿨다가는 실제 그걸 사람들이 안 찾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용기가 바뀌면 또 최적의 레시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꾸는 문제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이 바뀌어서 저런 제품을 안 구매 안 하다 보면 사람 그 업계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그 종이 기반의 폴리에틸렌 코팅으로 바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폴리에틸렌 코팅한 것도 미세 플라스틱 나오지 않냐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게 더 나쁘냐라고 따졌을 때는 실제로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 용기가 더 나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좀 끓여 드시 그냥 일반 봉지 라면 끓여 드시기 좀 바라고요. 불가피할 때 먹는 거잖아요. 저런 컵라면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혹시 드신다면 가급적이면 스티로폼 느낌 나는 건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 선별해서 짧게 짧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